죄송합니다. 백튜브입니다. 이번에는 크릴오일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들이 초과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초과되었으며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검출되면 안 되는데 각각 3개 제품과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헥세인의 경우는 기준이 있는데 2개 제품에서 초과 검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에톡시퀸 이야기입니다. 에톡시퀸은 항산화제입니다. 현재 식약처가 규제하고 있는 에톡시퀸 함량의 경우는 식품에서 0.2mg/kg입니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에톡시퀸이 0.5에서 2.5mg/kg 검출되었으니까 규제량의 10배 정도 검출된 것도 있는 거죠. 에톡시퀸은 보통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넣는데 국가에 따라 식품에 일부 허용하기도 하고 허용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첨가제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던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해 기준이 생긴 겁니다.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생식 독성과 태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독성 연구는 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 에톡시퀸은 하루에 체중 1kg당 0.005mg 섭취할 경우 70년을 매일 먹어도 안전하다고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0.3mg 이하로 섭취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셈이죠. 크릴오일 한 알은 1000mg이나 1500mg 정도로 그램 환산시 1g이나 1.5g 정도 됩니다. 킬로그램 환산시에는 0.001kg 또는 0.0015kg인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2.5mg/kg을 적용해도 한 알 섭취에 0.0025mg 또는 0.00375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공고량의 한계인 0.3mg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80알에서 120알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톡시퀸 관련해서는 이미 드신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섭취 허용 농도를 초과한 것은 맞지만 크릴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적게 섭취하는 것이라 세계보건기구 공고량에는 한참 못 미치는 양이 됩니다.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미 먹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문제가 되는 성분들도 보겠습니다. 용매로 사용되는 헥세인의 경우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과량이 좀 많습니다. 검출 기준치는 5mg/kg인데 하나는 1072mg/kg, 다른 하나는 50mg/kg이 검출된 겁니다. 검출 기준치를 놓고 볼 때 한 200배 검출된 제품도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초산에틸은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식품용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사용할 수 없는 용매를 쓴 제품이 총 5개입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제일 많이 들어간 제품은 13.7mg/kg이 검출되었고 초산에틸이 가장 많이 들어간 제품은 82.4mg/kg이 검출되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섭취한 동물의 반이 죽는 양을 LD50이라고 합니다. 헥세인의 경우는 LD50이 25.864mg/kg 정도이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LD50이 1087mg/kg 정도, 초산에틸은 5000mg/kg 이상 먹으면 실험 동물의 반이 죽는 겁니다. 실험 동물의 체중 1kg당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때 몸에 해로운 물질인 것은 맞지만 조금만 먹어도 죽는 그런 치명적인 물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최대로 검출된 경우를 따져보면 우리가 1g짜리 크릴오일 하나를 먹으면 헥세인은 1.072mg,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0.0137mg, 초산에틸은 0.0824mg을 섭취하게 됩니다. 먹는 총량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고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안심을 하는 거지 알고는 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 물질들의 제한 농도가 있고 아예 식품에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크릴오일 자체를 워낙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체 영양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크릴오일을 왜 사서 먹는가? 과연 크릴오일이 건강에 좋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크릴오일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일반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랑 비슷하게 등록을 하고 팔고 있는 거죠. 현재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허가나 검증을 받은 바 없는 그냥 순수한 거짓 과장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검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 같은 걸로 팔면 되는 건데 검증을 하나도 안 한 상태입니다. 모든 크릴오일이 다 그렇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등록을 할 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용유 같은 일반 식품으로 등록을 해놓고 광고는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크릴오일에서 허용량을 초과한 해로운 물질이나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검출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릴오일을 섭취하는 양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릴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광고를 하고 있는 효능 또한 거의 전부가 거짓 과대 광고인 만큼 크릴오일을
굳이 돈 내고 사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